반갑습니다. 전정근 교육 채널 전정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리겠는데 제목이 생성형 AI 기반 CBL 수업의 이해와 실제라는 책을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제목이 좀 생소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워낙 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많은 도구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또 실생활에 가까이 오면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이 우리 교실에 교수 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책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저자에는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박길자 수석님을 모시고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자 수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네. 네. 뭐 평소에도 이제 좋은 책도 내시고 또 뭐 교육청에 있는 뭐 이런 교과서도 편집하시고 이런데 네. 이번에 책이 조금 생소해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런데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한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필요한 교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데 워낙 요즘 뭐 오픈 AI, 네. 특히 챗 GPT 네. 여기 대해서 뭐 언론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아마 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이런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책을 출판한 배경이라 할까요? 배경하고 계기는 혹시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 2023년 2월에 브랜디드 러닝 기반 PBL 수업의 이해와 실제란 책을 출판하고 자축 기념을 했어요. 그 기념 장소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은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은 두 번째 책으로 생성형 AI 부분을 가지고 책을 써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8명의 집필진이 모여서 그러니까 작년에 썼던 책에 이어서 두 번째 책으로 기획을 하고 이 책을 5월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출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생성형 AI에 의해서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가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 세계를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세계라는 게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의 세계가 있고 두 개의 세계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네, 공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상의 세계가 너무 커지고 있고 가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막강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가상의 세계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AI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에 들어와서 수업도 해보고 교육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볼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하에 우리 어떤 교실 수업에서 어떤 변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또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제 수업에 활용했을 때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기본적인 지침서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네. 이 책이 아마 가지는 의미가 그런 면에서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 책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저는 이제 보면은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 두껍죠. 저도 네, 그 부담이 좀 되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글씨체도 좀 작아서 네, 그렇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두껍지만 이 두꺼운 책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 목차를 잠시 보면은 이제 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생성형 AI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수업 방법을 CBL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CBL 수업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2부에서는 CBL 수업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쭉 해주었고요. 그러면 3부에서는 생성형 AI와 CBL 수업을 결합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수업 모형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CBL이 하나의 수업 모형이고 네. 이 모형에 생성형 AI를 접목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BL이라는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접목을 시켜나가서 이 수업 모형을 우리 팀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그 모형에 따라서 이제 제4부가 비중이 가장 크고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과목별로 나와 있는. 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다음에 사회, 미술. 요거는 이제 예시잖아요, 그죠? 네. 과목별로 네. 예시면 아마 정보 진로까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어과 선생님들 또 영어과 선생님들이 네. 이런 기반을 해서 수업 어떤 교수 학습안을 계속 이렇게 네. 다른별로 네. 만들어 간다면은 네. 나중에 또 많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그래요. 그런 자료가 또 만들어지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교과별로 샘플이 될 만한 내용을 개발하고 예.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업에 적용해보고 예. 적용한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내용을 8개의 과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책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얼핏 수학을 이제 전공해서 보면은 네, 결국 학생 활동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여기 뭐 학습 주제나 이런 것도 학생들이 도전 과제를 찾아내는 네. 거라든지 또 이게 실생활하고 굉장히 관련된 거라든지 네, 이런 수업이 유럽 쪽에서도 많이 이제 그렇죠. 교육 과정이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이 CBL 수업이 네, 아마 유럽에서 앞서가는 그런 수업 어떤 교육 과정 네, 이런 모델과 거의 같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이 수업은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하고 또 네. 확장되고 네.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쪽 분야에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네. 생성형 AI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에 활용하는 이유 네. 물론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상의 세계에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생성형 AI가 무엇인가를 알고 예.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기본부터 완전 바꿔 나간다면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AI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역량,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이제 그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 이제 이런 교육적으로 접근하면서 중요한 거는 AI란 과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각각의 수업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각각의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미술, 진로 그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AI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서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의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되고 많은 정보를 이제 이 인공지능이 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 인공지능이 제작도 해주고 그렇죠. 이런 시대가 왔는데 네. 과거의 분필과 책 가지고 이렇게 뭐 강의 식속을 한다든지 이런 시대에 하고는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혜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교수 학습하는데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성도 개발되고 네. 선생님도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원래 그 선생님 수업을 그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원하는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그 뭐랍니까 객체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적절한 역할을 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이제 생성 AI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놀라운 거는 오픈 AI에서 챗GPT를 발표한 게 언젠지 아십니까? 2022년 어, 11월 어. 30일. 예. 그러면 2023년, 2024년 지금까지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엄청나게 발전했죠. 네, 그 과정에서 뭐 코파일럿이라든지, 코파일럿. 예, 클로바 X라든지, 예, 예, 예. 제미나이, 재미나요.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챗GPT 4o. 포오. 네. 그건 그래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그래서 챗GPT 4o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예. 카페에서 챗GPT 4o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가를 그거는 챗 GPT의 새로운 버전인 거예요, 아니요, 새로운 버전은 아니고 오픈 AI에서 계속 챗GPT 이제 2022년 11월 30일은 챗GPT 3.5
그다음에 4.0 영. 이렇게 쭉 발전하는 그 연속 선상에서 예. 그러니까 챗GPT 4O라는 O가 굉장히 중요해요. O라는 것은 옴니, 그러니까 모든 것. 아, 예.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는 거, 이미지를 만드는 거, 동영상을 만드는 거, 심지어는 GPT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 이제 GPT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예. 심지어 사람과의 대화도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게 대화 속도도 맞춰가면서 해나가는 걸 보고 너무 놀라운. 무서운 세상이. 네, 너무 무서운.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바로 그걸 이제 블로그에 하나 올리고 왔는데, 아, 정말 대단하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예.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접근해야 활용해야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이제 CBL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생성형 AI를 CBL 수업과 결합하고 있는데, 네. 왜 CBL 이런 어떻게 보면 모델이죠, 그죠? 네. 수업 모델을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는 CBL은 하나의 교수법입니다. 예. 근데 CBL은 교수법인데 CBL 말고 또 작년에 저희가 출판했던 이 책인데요. PBL. PBL도 교수법입니다.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중심 중심. 학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CBL은 Challenge Based Learning, 도전 기반 학습. 예. 그래서 CBL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예. 사실은 생성형 AI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4차 산업혁명과 결부되어 가지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고 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사회 변화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회 문제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나아가는 사회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결국은 직면하게 될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수업에서 단순한 지식만 반복해서 익힌다고 그 반복된 지식을 암기하면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AI와 결부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많은 문제를 아이들이 도전 과제로 제시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스님들은 단편적으로 AI를 내 수업에 한번 적용해봤다. 근데 아이들은 AI를 적용해서 질문을 했더니 질문이 정말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 그런 작은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내용은 깊어지고 문제는 좀 더 학생 중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는 그러한 어떤 교수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교수법을 CBL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CBL은 그야말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도전적인 제일 중요한 게 도전적인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고 거기서 뭐 이제 지식도 일부 이제 습득을 하고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한 시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CBL이 적용이 가능하고 모든 단원에서도 가능하죠. 네,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게 말한 나오는데. 수업 사례가 예. 바로 그런 전 교과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또 다시 이제 CBL 수업은 그럼 간단하게 어떤 수업이고 그 수업의 특징, 네. 뭐 혹시 이제 장점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의 CBL 수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챌린지 베이스트 베이스드 러닝. 예. 거기에 C, B, L 예. 약자를 다 모아놓은 것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도전 기반 학습. 예. 네. 그래서 도전할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를 팀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근데 이 교수법이 탄생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배경은 이제 애플사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예. 애플사에서 교육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존 카우치라는 사람이 예.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학습 공간이 우리가 온라인 때 많이 정해봤는데 학교라는 그 오프라인 공간을 확장해서 학교 밖의 공간 또는 온라인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확장되는데 그런 확장 과정에서
이제 미래의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할까? 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 연구 프로젝트가 A, C, O, T라고 하는데 예. 애플 클래스룸 오브 투마로. 그러니까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애플 교실. 그래서 이 존 카우치하고 그 몇 분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두 번에 걸쳐서 1985년부터 연구를 해요. 예. 연구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서에 짜여 있는 대본대로 교과서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해결할 때 이제 교사가 조력자 역할을 하지만 학생들이 주도하면서 팀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해 나가면서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기술이 융합된. 그래서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절차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모형이 CBL 모형인 거죠. 이 역사가 좀 있다, 그죠? 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찌 보면 교실이 없는 네. 뭐 그 미래의 학교 같으면 미네르바 스쿨처럼 네. 이제 뭐 온라인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측면은 유사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 교과서도 주어지지 않고 네. 아이들이 오히려 실생활에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학습하는 주제를 찾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IT나 디지털 인공지능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찾아나가는 네. 이런 이제 교실. 이게 이제 애플사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이 모델 자체가 보면 결국 아이들한테 이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도전 기반의 어떤 학습 모델. 네. 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네. 그래서 네, 교사가 모든 걸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교사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하고 도전 과제를 제시하게 하고 학생들이 팀을 짜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데 조력자. 예, 근데 우리 이제 늘 이제 이런 게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게 네. 우리 입시가 그렇게 안 돼 있었어.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수능이 폐지돼야 되고 네. 정시 모집 폐지돼야 하는 이유가 네.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애가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게 아울러 창의성이나 뭐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역량을 이런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네. 이게 결국 고등학교 가서 결국 이제 벽에 부딪힌다, 입시라는 장벽에 네. 부딪히면 이게 제대로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 교육자로서 앞으로 미래에 볼 때 반드시 이 입시 구조를 네. 바꿔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정책 당국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아무리 좋은 이런 교재책 나오지만은 네. 현실에 부닥치면 이 수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네. 아이들 얼마나 재밌어 하겠습니까? 네. 애들이 너무너무 네, 재밌어요. 제가 그 네. EBS에서 인천에서 유사한 그 아이들 활동하는 걸 봤거든요.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보면은 거기도 보면 애들이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애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점들 네. 역량을 키워나가는 걸 네. 보고 아 이런 수업이 진짜 앞으로는 미래에 바람직한 수업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CBL 수업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입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도 있지만 네. 저는 선생님들이 그 교수법에 대해서 네. 너무나 도외시하는 음. 그러니까 임용고시 시험 준비를 하면 엄청난 많은 교수법을 배워요. 아, 그렇죠. 교수법 배우고 수업 시연할 때까지 교수법을 너무 잘 적용해요. 근데 발령 딱 받는 순간 그걸 다 머릿속에 잊어버려요. 과거로 돌아가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어떤 교수법을 자기 나름대로 수업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입시가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교사가 자기 수업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떤 교수법을 가지고 수업 브랜드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사는 학습의 조력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조력자. 그걸 막 해석하고 막 아이들을 다그치는 이런 입장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AI가 다 습득하고 있다. 그러면 그 AI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적인 절차에 대한 어떤 이해가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수업 모형이 쭉 있으면은 네. 그 단계별로 네. 교사가 어떤 조력을 할 것인가 그렇죠. 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네, 이 교사 역할이 네, 인공지능이 이제 기존의 어떤 수업 방식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수업 방식은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새로운 이 모델을 교사 역할을 조금 더
인식하고 새로운 자기 역할을 갖다가 네.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CBL은 중요한 거는 교사가 아이들한테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법에 따라서 안내를 할 것인가 안내해주고 예. 그 안내하는 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은 AI를 이용해가지고 그 내용을 지식의 깊이를 더할 뿐만 아니고 지식을 탐구해 나가고 탐구된 지식의 가장 핵심 지식을 어떤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도출하는 과정에서 바로 AI를 활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금 공유하게 얘기한 하는 모든 게 학생이 다 중심이다. 학생이 그렇죠. 그냥 하는 수업을 네. 학생이 만들고 학생이 그게 네.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렇죠. 결론하고 뭐 네.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과정에서 교사는 수업을 설계하고 그렇죠. 네. 맥락화시켜주고 가이드 해주고 도전 과제를 만들어내게 하고 마지막에 발표하게 하고 예, 예. 그 과정을 평가하게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CBL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 네.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점은 결국은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보는 학습 경험 그 경험은 중고등학교 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경험을 가짐으로써 나중에 뭐 사회 나갔을 때 또는 대학을 갔을 때 그러한 경험이 씨앗이 돼가지고 난 저런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량을 키워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런- 큰 장점이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그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역량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능력이 커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혼자 풀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럼 팀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팀 협력 능력, 팀 상호작용 능력, 그다음 팀끼리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 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제 시대에 네, 아이들이 살아가려면은 이제 이런 방금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이런 그 역량 네, 이런 것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네. 이제 배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미래 교육의 관점으로 볼 때 제가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협력, 소통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장점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네. 일단은 교사가 준비를 많이 해요. 치밀하게 수업을 설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수업을 설계하는 그 능력을 교사가 또 다시 연수를 받거나 자기 나름의 어떤 훈련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사실은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보통 한 5차시에서 6차시 정도 기획을 했는데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이 시간을 단축시켜줘요. 학생들이 활동할 때 한 5차시를 한 3차시로.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 옛날에 막 책 찾던 네. 거를 그냥 바로 찾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스릴을 느끼면서 정말 해볼만 하다. 이제 이런 느낌들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단점을 다시 보완하는 게 결국 AI가 예. 들어와서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CBL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CBL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어떤 진행 방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이 CBL 수업이 아무리 좋아도 진행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해 불가능하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CBL 수업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CBL의 핵심은 거기 이제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예. 학생들이 조사하고 예. 학생들이 실행하는 참여, 조사, 실행. 실행의 3단계가 핵심이에요. 예. 아까 이 세 단계는 어려워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도전 문제를 이제 참여를 통해서 뽑아내고, 그다음에 AI 도움을 받아서 조사해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도전 과제 해결안을 만들어서 결국 실행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크게 세 단계다, 그죠? 네,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과제도 도전 과제도 네. 자기들이 발굴하고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하고 조사하고. 탐구하는 거죠. 네. 하고 그거를 이제 결과물을 만들고 네. 뭐 발표하고 뭐 네. 이런 실행 단계가 있다. 네. 그죠? 그렇게 큰 틀에서는 이제 참여, 조사, 실행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수업에 가져올 때, 예. 그러면 교과하고 연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생성형 AI하고 연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수업 속에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그 세 단계를 내 수업 속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목할 것인가. 조금 세분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